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1일입니다.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BI 총에서 영어로 엑스포 유치 PT를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의 환상적 교류 공간이 바로 부산이다. 이 부산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 세 개의 아주 유창한 영어로 탁 했습니다. 주변은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파리 BI 총에서 영어로 엑스포 유치를 했습니다. PT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이죠. 네, 프레젠테이션. 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박람회 기구에서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신청국 4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그 경쟁 PT를 했는데 BI 회원국 179국을 상대로 한 이날 프레젠테이션에서 윤 대통령은 부산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대양으로 나가는 도시다. 이렇게 하면서 부산 유치를 지지해달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직접 프레젠테이션 발표자로 나서가지고 미래, 약속, 보답, 연대를 주제로 영어 연설을 했습니다. 영어 연설의 효과는 대단했을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가 인류가 당면한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솔루션 플랫폼이 되겠다. 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갖다 창출해내는 만남의 장이 된다. 이런 두 가지의 포커스를 그대로 맞춰서 아주 진솔하고 아주 감명 깊게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했습니다. 윤 대통령 특히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환상적인 교류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70년 전쟁으로 황폐화되었던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에 힘입어서 첨단 산업과 혁신 기술을 가진 경제 강국으로 변모했다. 여기서 참 중요한 얘기를 잘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에 힘입어 국제사회의 도움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성숙된 경제 강국으로 변모했다라는 사실을 할 때 전부 다 이 국제사회의 일원인 이 모든 회원들은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아, 우리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렇게 강국이 됐다는 이 사실을 표현하는구나. 얼마나 이 좋은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걸 빠뜨리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걸 넣었다는 것은 역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그리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바로 그 작업을 실질 작업을 스스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했습니다. 소위 부산 이니시어티브를 통해 가지고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함께 공유하겠다. 또 인류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윤 대통령은 한국 이하 동계올림픽 월드컵을 치른 경험을 언급하면서 연설 말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산은 준비됐다. 부산 is ready. 딱 얘기했습니다. 네. 아주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나가면요. 걱정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니까 말이죠. 문재인 나갈 때는요. 한국말도 어설프게 더듬 했지만은 이분은 뭐 영어로 그냥 국제 통용어가 영어니까 영어로 그냥 그대로 연설하는 거 보면 역시 국가 원수는 영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연설하는 것을 머릿속에 이미 탁탁 비교가 되는 겁니다. 절반 딱 비교가 되는데 윤 대통령은 소위 유니버설 한 소위 인터내셔널이고 문재인은 로컬 완전히 중국, 북한, 대한민국 여기서 맴돌았던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완강하게 한 표현에서 한 화면에서 느껴지는 그런 찰나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대통령이면 다 대통령인 것입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스러워야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이 국정원 문제는 아무나 이렇게 건드리면은 안 됩니다, 사실. 아무나 얘기하고 그러는 성질이 아니고 언론도 상당히 신중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국정원장이 뭐 인사가 어떻다느냐고 매우 비판을 하는데 저는 국정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 국정원의 가치라든가 국정원이 얼마나 중대한 일을 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국정원이 인사가 뭐 어떻다, 뭐 누가 어떻다고 막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이게 진위를 지금 아직도 모릅니다. 근데 상당히 중요한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망명한 20년 만에 갑자기 등장한 한 과거의 국정원 인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국정원장 편을 들었습니다. 전 요원인데 미국에 망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냥 편든 게 아닙니다. 이분은 그만큼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망명을 했느냐. DJ 노벨상 로비 의혹을 제기한 김기삼 씨인데 이렇게 얘기했죠. 문재인 부역 직원들이 모반을 일으켜서 지금 이 국정원장을 지금 타파하고 있다. 국정원장을 음해하고 있다. 모반을 일으켰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심장한 얘기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최근 인사파동과 관련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특별 불법 송금 및 노벨상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가 20년 전 미국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죠. 망명한 전직 국정원 요원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국정원 내 일부 일탈 직원이 모반한 결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일탈 직원이요, 모반을 했다. 다시 말하면 국정원장을 음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규현 국정원장이 올린 1급 간부 보직 인사안을 재가를 했다가 일주일 만에 철회를 했었거든요. 이 국정원 내 인사 파동이 내용이 어떻게 미국에 있는 전직 요원에게 전달되고 사실상 김 원장 측 입장을 대변하는 기자회견까지 했는지도 의혹이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의혹이고 이분은 배경이 바로 좌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당했던, 그래서 망명을 했던 그러한 요원입니다. 그러니까 좀 내용성이 특이하기 때문에 좀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좌파들의 준동은요, 어느 구석에서나 무섭습니다. 음해, 완전히 모략. 와, 저 이재명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거짓 선동, 왜곡.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현 국정원장이 올린 1급 간부 보직 인사안을 제거했다가 일주일 만에 철회를 했는데 그게 이제 사건화됐죠. 국내 국정원 내 인사파동 내용이 어떻게 미국에 전해졌을까? 그게 왜 전직 국정원장들하고 그 신문에 언론에 크게 났는데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언론에 크게 났는데요. 왜 그걸 모릅니까? 모든 언론에 났습니다. 좌파 언론에는 더 크게 났습니다. 극좌파 언론에는 이만큼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정보소식통은 국정원 본연의 기능은 계속 약화되는데도 인사 갈등이 계속 외부로 노출되면서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자꾸 내부에서 인사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 세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정원 직원 김기삼 씨 59세입니다. 이분은 현재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코리안 커뮤니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내 심어놓은 전 정권 부역 직원들이 소위 문제가 없는 인사안을 조직적으로 지금 음해하고 모략한 것을 윤 대통령이 사실인 것으로 오인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바로 이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냥 이 말을 간과하고 지나가기는 조금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번 파동을 두고 김 원장 측근 A씨는 그 인사전행을 했다는 그런 불만 세력의 주장을 받았죠. 인사전행을 했다. 전 정부 인적 청산에 불만인 세력이 이번 인사의 작업에 앞장서서 A씨를 공격하고 김 원장 인사안을 음해한 것이다, 이렇게 반론이 맞서는 상황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누구 말이 맞을지. 이번 파동을 두고 김 원장 측근 A씨가 인사전행을 한 것이란 주장과 전 정부, 문재인 정부가 꼽아다 놓은 보릿자락들이 인적 청산에 불만인 세력들이 이번 인사 작업에 앞장섰던 A씨를 공격하면서 김 원장 인사안을 음해하기 시작한 것. 예, 이것도 가능성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반론이 맞서는 상황에서 김 씨가 사실상 김 원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국정원장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꽤가 많고 임금견이 많은, 그리고 무서운 박지원 아니었겠습니까? 박지원이 그냥 나왔을까요? 네. 김 씨가 사실상 김 원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김 씨는 A씨와 국정원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3년 국정원에 입사해서 대공정책실, 국정원장 비서실, 전략실 등을 거친 김 씨는 지난 2000년 국정원을 그만둔 후 미국으로 건너가 김 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둘러싼 로비 의혹을 제기했고 2003년 12월 미국 법원에 망명을 신청해서 4년 만인 2008년 4월 망명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2005년도에 안기부가 불법 도청팀의 미림팀을 조직해서 정계, 관계, 언론계 등 사회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불법 도감청을 실시했다고 폭로했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김 원장은 남북 화해론자, 대북 비밀 공작망 누설자, 종전선언 지지자 등을 승진해서 배제한다는 인사원칙을 확고히 견제해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수긍이 가는 얘기입니다. 남북 화해론자가 국정원에 있으면 안 됩니다. 대북 비밀 공작망 누설자가 거기 있으면 더더욱이 안 됩니다. 특히 종전선언을 지지한 문재인과 같이 종전을 지지한 자들은 절대로 승진고사하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은 선명해야 됩니다. 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투철한 사람만이 국정원 요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념적으로 극좌파라든가 좌파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국정원, 대한민국의 신경인 이 뇌수에 작용을 하는 국정원에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이념에 투철한 사람만이 국정원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직책하고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존망을 다루는 그러한 보직이 국정원 직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은 선발되고 또 선발되고 깎고 깎여서 아주 좋은 작품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목표를 가진 국정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생명을 바치고 국가에 바치고 보이지 않게 사라지는 그런 정말 훌륭한 국가를 위한 헌신자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지금 김기현 원장이 남북 화해론자는 승진해서 제외, 대북 비밀 공작망 누설자는 제외, 종전선언 지지자는 승진회 등에서 배제하는 인사원칙을 확실히 견지해왔다는 바로 이 김 씨의 이 기자회견 내용은 100% 맞는 일이고, 또 승진 등에서 배제한다는 인사원칙뿐이 아니고 이런 자들은 내보내버려야 됩니다. 이 조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어떻게 해서 그 남북 화해론자가 그 국정원 조직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대북 비밀 공작망을 누설한 자, 소위 말해서 국정원을 파괴한 자 아닙니까? 그런 자를 어떻게 놔둡니까? 또 종전선언을 지지한 자,
다 이거 대북 친북자들이 친북 문재인의 하수인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들이 거기에 만약에 숨어서 기승을 부린다면 이거는 대한민국 상당히 전망과 관련이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위험을 근원적으로 차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함선이 배가 있다면 배 구멍이 생쥐들이 이 파서 구멍을 낸 이 구멍, 이 생쥐들은 모조리 다 잡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국정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직 정보당국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씨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국정원 내 인사에게 직접 듣지 않으면 알기 힘든 것이 많아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 국정원 내 인사에게는 저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안다는 뜻입니다. 국정원 내 인사에게 직접 듣지 않으면 알기 힘든 그 무엇이 많아 보인다라는 것은 부정도 긍정도 아니지만 전직 이 국정원 인사가 얘기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 씨는 A씨가 미국과 일본 대사관의 국정원 1급 직책인 정무2공사직에 업무 전문성이 없는 국내 정치 담당 인사를 청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김 씨는 당초 인사에서 주미공사로 내정됐던 직원은 평생 해외 부서에서만 근무한 순도 100% 미국통이고 주1공사로 내정됐던 직원은 대공수사국 출신으로서 원내 최고의 조총련 전문가다. 아니 그런 사람이 당연히 일본에 가서 주1공사로 가야죠. 조총련 전문가가 가야죠. 조총련이 알잖아요. 북한. 거기 거류민단은 대한민국이고 거기 조총련은 북한. 네. 그 조총련 전문가가 가야죠. 둘 다 국내 정치부서에는 한 번도 근무한 전력이 없는 아주 순도 높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맞다 이거예요. 아주 예를 든 거 이거 보면 100%입니다 이게. 이어 국정원은 기관 내 인사 등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그 점을 갖다가 이용해서 교활하게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김 씨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김 씨에 대해서 이 말 내용으로 보면은 상당히 신뢰가 갑니다. 네. 뭐 저는 개인적인 이 자체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서 느낌이 신뢰가 간다는 전제를 붙입니다. 이 김 씨는 국정원 모 간부가 잘못된 인사정보를 외부로 무차별적으로 유출하고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원장이 자신이 주도했던 1급 인사가 번복되고 측근 A씨의 인사 전횡이 부각되면서 코너에 몰리자 친 김 원장 세력이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건 언론은 이 중간 지점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제 생각에는 제 느낌은 전체적인 그 김 씨가 기자회견한 내용은 맞는 느낌이 저에게 든다. 국정원의 어떤 모델이라든가 국정원의 어떤 삶이라든가 국정원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할 때 이 김 씨가 얘기한 것이 틀린 것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가끔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나라를 일하도록 순수하게 나라를 일하도록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일 많이 하는 일꾼들이 망명을 해야 되고 하는 이 상황이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념분자들이 이 대한민국 정치를 갖다가 장악하면서 이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다 도태시켜버리고 국정원이 참 물갈이가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이거 완전히 다 바뀝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이 북한과 친북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정원이 깨끗하게 정화돼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문재인 얼마나 친북 5년 동안 국정원을 세탁을 해놨겠습니까? 염색을 해놓고. 깨끗하게 스스로 자율 정화를 해야 되는 바로 그 기관이 국정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원은 정말로 실로 중대한 조직입니다. 대한민국 뇌수와 같은 신경조직의 최고의
가치를 지닌 바로 국정원. 우리는 국정원을 아껴야 됩니다. 국정원에 상처가 없도록 해야 되고 지금 김기현 원장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뭐 김기현 원장이 억울하게 당하고 안 당하고는 뭐 국가에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김모 씨의 전직 국정원 분이 그 기자회견한 내용의 이 기사를 본다면 충분히 뭔가 느낌이 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